네, 오늘은 지난해 11월 이후로 6번째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중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력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보여준 중국의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 그 기대감은 쭉 남아있습니다. 오중전에도 지켜봐야 될 테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5번째,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6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데요. 네. 여기에다 지준율도 낮췄고 그리고 또 예금금리의 상한선도 없애면서 이 IMF의 SDR 편입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한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좀 이 부분부터 타진해 보도록 하죠.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중국 증시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당연히 될 수 있겠지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기대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한 부양책이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현재 경제의 상승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부양책,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린다. 그리고 둘 다 같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꾸준하게 퍼져 있었던 만큼 시장의 기대감은 충분히 녹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예금금리에 대한 상한도 풀었고 대출금리, 지준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낮춰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푸는 것이 한 100조 이상의 자금 그 흐름을 아마 좋게 해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외국인 자금들에게서 빠져나가면서 쏟아붓고 있는 돈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상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중국의 ETF를 보시면 중국의 오중전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대감들도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의 상승 방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재료는 맞는데 그 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 오중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질적인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국내 증시 아직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명히 상승 재료인데 이런 상승 재료를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 내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1,000억 정도의 외국인 매수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1,000억씩 지난 금요일 날 샀지만 지수의 상승폭은 오히려 제한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강력한 매수가 없었다라는 점과 종목별로 워낙 다른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덱스 전체를 견인하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호전되고 있거나 절대저평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턴어라운드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그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배당을 줄 수 있는 대형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하루에 3,000억 이상의 매수를 들어오면서 인덱스 기준의 매수,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패시브 펀드성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추이는 시장에 대한 대응 관점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배당을 줄 수 있는 대형주 쪽,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IT 종목들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미국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미국 IT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앵커가 뉴스 때도 전해주셨던 대로 신성장 모멘텀이 다 있었던 거죠. 커머스가 되었든 그것이 플랫폼이 되었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되었든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비용을 낮춰서 이익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에 발표했던 대형주들의 실적인데요. IT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대부분 작게는 2%에서 많게는 1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못한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시면 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프록트앤갬블, AT&T, 버라이즌, 코카콜라, IBM, 맥도날드, 보잉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이 전부 다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플랫폼 장악력을 가지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미국도 최근에 성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고 달러 강세에 대한 실적 하향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거나 마켓시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큰 의미 없이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아무래도 이제 광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웹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개인 PC 쪽에서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량의 이제 상승 갭이 발생했다라는 점 그리고 대량의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역시도 지금 현재 실으려고 하는 게 커머스 기능이죠. 이런 커머스 기능을 실으면서 자연어 검색과 함께 페이스북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얻어야 되는 중요한 시사점은 주가가 10% 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가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지배적 사업자들의 플랫폼이 결국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특히나 미국의 IT 기업들을 보면서 신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주들에게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배당 성향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거의 평타를 치더라도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배당금이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증권사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대형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지금 대형주들의 배당 성향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과정에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것이 자사주 매입이 되었든 아니면 추가적인 배당을 늘리는 방향이 되었든 주주가치 환원을 위한 그런 노력을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환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립 서비스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2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배당을 예를 들어서 연간 한 10,000원 이상 정도의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뚜렷한 계획 자체가 나와야 시장이 환호할 수 있고요. 아마 그런 방향이 나온다면 외국인들 매수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대형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우리나라 연관주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구글과 비견될 종목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견될 종목도 없죠. 그나마 이제 유사점을 찾아본다면 페이스북과 조금이라도 유사점이 있는 네이버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도 지금 가입자당 매출이 페이스북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카카오가 되게 높긴 합니다만 카카오는 의미가 없는 게 5천만이라는 거죠. 이 MAU 숫자 자체가 워낙 차이가 페이스북이나 라인과 나기 때문에 동일 비교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살펴보시면 실적도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부터는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이버에 대한 장기 매수 저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에서 얻는 그 투자의 포인트가 플랫폼 장악 기업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는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죠. 그나마 플랫폼 일부라도 일부 국가에서 장악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다시금 위험자산 쪽으로 이 돈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 펀드들의 동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네, 지난 주말까지의 정리인데요. 준비된 4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주식형 펀드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채권형으로도 돈이 들어가면서 선진시장 쪽으로는 돈이 전반적으로 몰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신흥시장 쪽에서는 주식형으로는 조금 돈이 들어왔는데 채권 쪽에서는 빠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혼조 국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은 다시 한번 리스크온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ECB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발언이라든지 이게 뭐 립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 오프 과정에서 다시 리스크 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과 신흥국 중심으로 물론 자금 동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과 채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특히나 월별 기준으로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과연 인덱스성 매수를 들어오느냐 아니면 최근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로 들어오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인덱스성 매수라면 가장 좋은 건 레버리지에 대한 매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매수라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매수의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만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실적도 별 볼 일 없는 실적이 발표될 만한 기업이 많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주라든지 이런 것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이 떨어지는 한 주인데다가 정책 기대감까지 높여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더해진다면 탄력을 더할 수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라면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대표 종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 지속성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중에서도 네이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이슈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살펴보겠습니다.